자, 이번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대통령실 인사를 소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여론은 쇄신이 필요하다, 뭔가 혁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 명을 보강하는 수순, 뭐 정책조정 기획수석을 만드는 정도로 이제 끝났고, 가장 관심을 모은 인물은 대변인을 하다가 경기도지사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돌아온 김은혜 그 홍보수석 비서관인데, 일단 대통령실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조 문제하고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바꾼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감흥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밖에 안 바꿨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별 효과도 없을 거다. 효과는 글쎄요, 뭐 일단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석을 이렇게 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생산한 홍보물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수석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무 라인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극복이 될까 의문이 있고. 그게 홍보물 보니까 컨펌을 받기 위해서 제제를 붙여갖고 최정보를 만든 게 아닌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겠지. 처음에 항상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럴듯한 뭐 그림을 만들었어. 근데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좀 뭐 있어야지. 대통령이 그 피해 상황을 챙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야,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뭐 소방도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하나하나 하면은 그게 다 모여가지고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원래 취지였던 정책실 폐지에서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만든다라고 해놓고, 지금 요요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요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처음에 대통령실을 작게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작은 단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단위에서 중요한 거고, 여당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 정부 부처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실은 그냥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비서 보좌하는 조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대통령실로 다시 무게가 실리고, 지금 보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이 앞에서 독주하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인력들이 늘어나고 앞으로 또 조직이 더 생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인사검증은 왜 이렇게 되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시끄러웠는데, 막상 해법은 정책 기능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홍보 라인을 교체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이 대통령실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오는 게 인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인사 라인의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홍보하고 정책 조정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기능을 보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과 처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율 하락해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쇄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 개편을 하면은 의미를 막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갖고 우리 새로워질 것이고 뭐가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아주 스펙타클한 거 나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래. 별거 아니래. 그리고 이 정도는 앞으로 5년 내내 할 거래. 뭐지 그게? 쇄신이 아니다, 인사 관련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엔 뒤에 어른거리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기름제로 현미칩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 강력한 열풍으로 로스팅한 100% 국내산 현미로 만든 현미칩입니다. 이게 10봉에 22,000원, 20봉에는 42,000원, 고소한 맛과 매콤한 맛,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마켓 단위에서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한겨레TV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상품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쇄신이 아니다, 인사 관련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엔 뒤에 어른거리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요구했던 인사 쇄신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들이 그 플러스 알파, 김건희 여사만 뭐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 동네 사람들. 강릉동에 예, 무슨 황 사장, 우 사장 뭐 나오고 뭐 이런 아들들 다 포함해가지고 마법사들은요. 예, 어떤 궁정 마법사들이 꽂아놓은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런 라인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정 기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인사 쇄신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둘 다 예를 들면은 인사 담당 라인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사 담당 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부는 정리를 했대요 또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웃기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정리가 일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아젠다를 뭐 어떻게 좀 손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 홍보는 그렇다 치고, 홍보는 홍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정책 조정 기능을 되살려가지고, 그동안 이제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사건 중에 정책 조정 기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딱 하나거든요. 만 5세 입학?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책 조정 기능이 문제였냐고 하면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장관 별 전문성 없는 장관의 업무 보고를 독대로 받아가지고 난 사고에 가까운 것인데 아무튼 그거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는 상당한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그 개정에 대해서 묘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그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여당이 그 경찰국 설치에 필요한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검수 완박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커져가지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돼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검수 원복을 하면은 경찰국이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위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한동훈의 시행령을 뭔가 축소를 하든지 경찰국 문제를 정리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게 정책 조정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책 조정 수석 이관섭 이 수석이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대통령 아젠다인데 대통령발 아젠다인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까지 포괄해 갖고 보니까 지금 당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당이 이슈를 주도해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00% 동의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의 대통령실과 현실 정치로 가면 얘가 이상해집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공직기강이나 이런 데서 윤핵관 추천 라인들을 정리하고 있대잖아요. 일어나는 겁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 검사 출신이 일어나는 건지 마법사들의 반격인 것인지 무슨 관료들의 그냥 중심 잡기인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오늘 어젠가 한겨레가 쓴 걸 보면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당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대통령실은 아는 게 사람이 없대요.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사퇴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당이 조직적으로 이 정권을 뒷받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부 윤핵관들이 그 당이 해야 될 일을 인사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독식해가지고 다 가로챈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어떤 그 정책 협의랍시고 지금 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김준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최근에 전쟁 났어요. 지금 전쟁 날 거예요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전쟁 아직 안 났으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뭐를 말씀? 그러니까 질문도 까먹었네. 너무 오래 얘기해갖고. 대통령실에 어떻든 이제 100일을 맞은 이 개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삐그덕거리는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비서가 전체적인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사람이냐.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기조가 문제가 있는데 이 홍보 전문가 뭐 언론에 친화적인 수석 들어오면 이게 개선이 되는 거냐 뭐 등등등의 이제 반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홍보는 결국에 기조의 문제거든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거는 기조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낙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홍보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저는 김은혜 수석의 기용은 사람을 바꿔도 안 되는구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인사 기용이 추석 전까지 어쨌든 좀 반등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실 기조라고 하는데 반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입니까?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사이즈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식견이 못 미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그 한수원 사장이었잖아요. 사장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맡기겠죠. 그러니까 그 수사권이나 이 문제는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자기 취미이자 특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장관하고 또 얘기하면 재밌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챙길 것이고, 나머지 네. 자신의 좀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동훈아 저기 강기훈이하고 좀 들어와라. 어? 과학기술이나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자기가 좀 못 미치는 분야에서 좀 이관섭 수석이 활동을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결국에 저는 뭐 이렇게 기용을 하는 거는 아주 그 부분적인 것에 국한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지율하고도 별로 뭐 상관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인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지율이 그러면 아예 안 오르느냐? 또 그것이 또 연관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근데 봐야 지지율 되겠죠. 영향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딱 찌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에 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아무튼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뭘 했잖아요. 뭘 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저러고 있는 것도 뭐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렇게 있다가 아예 했잖아. 그래. 그런 거다. 그래도 했잖아 좀. 아예 좀. 좀 봐줘 좀. 막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지율 상승의 어떤 추진력을 얻게 되는 뭐 그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반응은 한겨레 같은 이제 반정부 신문들의 이제 반응이고. 정부라뇨. 대통령 인정 예? 메이저 정론지. 그건 옛날의 얘기고 네. 윤중천 보도할 때 그건 끝났고 한겨레, 경향, 동아 이렇게 3대 반정부 신문이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가 최소 20건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같은 시간에 별도의 간담회를 잡은 게 이례적이냐 아니냐, 왜 그러냐, 뭐 경찰한테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냐, 뭐 수사 대상인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좀 줄여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비공개로 20건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제 20건의 일정, 요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찰 측의 문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경호를 하려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의전이나 경호를 챙기려고 나간 일정이 한 20개 정도 된다. 근데 그 20개가 이제 뭐냐에 달린 거죠. 20개가 그냥 영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수행해 왔던 뭐 그런 그런 일정들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20개든 뭐 뭐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예로 든 경찰에 가서 별도의 모임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보죠.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리는 대통령하고 뭐 이 경찰들의 간담회 비슷한 뭐 이런 자리였던 거잖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명을 하기를 대통령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여사님 역할이 없고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별도의 자리를 그냥 만든 거다. 여경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경찰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경찰 여러분 왔어요. 이 경찰 간다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좀 약간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알아서 기는 거거든. 우리가 그거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어. 자기들 점들 좀 봐. 자, 김건희 여사가 온다고 여경들만 모아서 여사와 간담회를 잡은 이것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굉장히 같은데. 빠른 거죠. 네. 어떻게 왜 여경들만 잡아 그걸 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시종일관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좀 불길했던 게, 김건희 씨 통화 파일 그 공개됐을 때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막 큰 거 한 방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되게 잘 됐다고 본인들 그쪽 진영에서는. 우리가 노출되니까 오히려 인기가 올라간다. 네, 그리고 뭐 걸크러쉬라서 2030 여성 지지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특히 여성 호감도 엄청 낮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직시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당분간 노출을 잘 안 시키는 방향으로 최근에 왔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 두더지 잡기 같은 그 약올리기 같은 걸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 주가 조작이나 허위 이력 이거 경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경찰 관련 행보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막 이렇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일단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요런 활동을 했습니다 정도 이제 사진 좀 찍어서 올리고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선 을 넘으면 안 된다. 예, 넣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선만 해도 괜찮은 선이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 없이 나오고 나토 가고 이러면서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이. 이게 근데 하다못해 거기서 삼겹살이라도 구워줬으면은 뭐 괜찮다고 봐요. 그래요. 그것도 왜, 아니지 왜 않습니까? 삼겹살? 예? 왜 아니 삼겹살? 먹을 거라도 줬으면 그것도 봉사 활동일 테니까 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그 100일째 하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게 다 지지율이랑 연관이 되고 별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받고 잠복해 있다가 나오면 뭔가 점점 비선의 이미지만 강해지고 여사님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마법사들 때문입니까? 먹고 살려면은 예? 집에 가서 살려면은 아무도 먹으려면?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임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가 안 될 때는 영부인한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지할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 아직도. 근데 대통령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통제는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연장해서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던 대통령실에는 정보도 없고 뭐 어떤 결정도 모른다는 취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의 비서 조직인데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결정은 왜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대통령실의 이런 지금 형태, 기능, 무기능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국민의힘 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실만 알고 있고 우린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럼 누가 하는 거지? 예? 뭐 마법사들이 하나?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마법사들의 생각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본인의 생각은 뭐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영부인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부인 상은 과거처럼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조에 집중을 하고 뭐 그다음에 공언한 대로 저는 뭐 배우자의 역할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멜라니아 트럼프나 미셸 오바마처럼 뭔가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메시지를 내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걸 아니까 팬클럽 회장이든 마법사들이든 마법사도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여사님이 국제적으로 뭐 이거 여사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쫙 해야 된다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면은 마법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그런 거 얘기하는 팬클럽 회장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여사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여사님은 왜 눈치 봐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과연 여사님 대박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사님이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있으면 누가 또 이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이야 뭐 그렇게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도 압수수색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심해야 돼요.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